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좋은데요? 대한민국 만세님이 이 두 사람 조합 어떨지 궁금하네 하셨습니다. 또 김상욱 의원님 열일하신다고 썸소나이님이 지금. 아니 500회가 벌써 된지 몰랐고 이게 그러면은 한 2년 가까이 된 거 아니에요? 2주년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6월 말에 2주년 됐고 오늘이 500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주 5일 하니까 52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500, 200, 250회가 1년에 넘으니까 언제 이렇게 됐는지 제가 1회 때부터 나왔는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500회를 특집을 마련해 주시면서 이렇게 훌륭한 김상욱 의원을 또 모셔주고 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얘기예요. 선배님 왜 그러시옵니까? 저희가 김상욱 의원을 오래전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500회 특집에 드디어 모셨습니다. 저 영광입니다. 저희 튀기모님들, 저희 구독자 닉네임이 튀기모시거든요. 바사삭이니까. 바사삭. 우리 튀기모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바사삭. 네, 김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뵙고 싶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참 영광이고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김준일 선배님 같이 계셔서 이 자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500회 특집이라고 하니까 이 500회가 말이 500회지 이 쌓여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논의되었던 많은 이런 그런 논의들이 역사가 된 거잖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1000회 때도 꼭 불러주십시오. 지금 3617회까지 하라고 지금 쭉 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뭐 총선 특집 준비용 뭐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시작했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이름 너무 잘 지으셨다. 바사삭. 바사삭. 네. 바사삭. 바사삭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튀기모 뉴스 부스럭 네이밍이 진짜 너무 네이밍이 좋아요. 아니, 점심 때인데 바사삭 미치겠다 진짜. 덥다 먹었는데. 저희가 원래 이제 기획 처음 할 때 점심 먹고 네. 디저트 같은 방송을 표방하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사 얘기하면 무겁고 화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라도 좀 웃으면서 제가 얘기하자. 나오면 계속 웃고 있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국민들께서 정치 보시고 화 좀 덜 내시고 좀 웃으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군요. 달리자님이 의원님 웃지 마 정들어 하셨어요. 정들면 김상욱 TV 구독을 눌러주세요.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그렇다면서요. 얼마 전에 제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까지는 마음이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윤석열 주저앉혀야 되고 또 대통령 선거가 무사히 치러져야 되고 그 외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6월 3일 대통령 선거 끝나니까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났고 민간인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빨리 취직을 해야겠다. 그래서 다들 하네 유튜브 TV 우리도 해보자 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김상욱 TV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이거 하셔야죠. 저도 열심히 이제 그거 해야 돼요. 더 이상 전쟁의 PTSD에 시달리면 안 되고 열심히 세일즈를 하면서 이제 생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룰루님이 전 구독했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구독자님이 있으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 가고 나서 굉장히 표정이 밝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저 원래 밝은 사람이에요. 근데 민주당 와서 더 기분이 좋은 것이요. 정치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 받드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스스로도 정치하는 사람도 효능감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민들 삶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져야 효능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민주당 오니까 그런 효능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할 일도 많고요. 또 그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일이 국민들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때요? 저는 이제 제가 또 진행도 하니까 인터뷰를 몇 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예전에는 웃고 있는데 나 이게 속이 썩어 나가는 게 썩어 문드러지는 게 좀 보였는데 지금은 진짜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음이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편안해진 게 좀 느껴져서 의원님이 또 아끼는 후배님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정말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전에 제가 12월, 1월, 2월 항상 방송 나가면 웃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게 저는 힘들지만 제가 힘들다고 해서 보시는 국민들께서 마음이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저보고 좀 웃음을 드리고 싶었는데 별로 많이 못 그런 것 같아요. 참 마음이 힘들 때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힘들 때인데 조금이라도 좀 마음의 위로가 되는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요즘은 선배님 주신 말씀처럼
참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일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일 더 많이 하고 싶고. 지금 조언을 이제 또 해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좀 화제가 된 영상이 있더라고요. 많은 탈모인을 울렸다는 그 영상 잠깐 보고 왜 오시죠. 그래요 저한테? 근데 잘생겼다. 요즘 젊은 분들은 우리 때하고 달라. 의원님은 갑자기 머리가 전에보다 많이 늘었는데 근데 잘생겨진 것 같다. 힘겹게 늘었어. 저는 포기했어요. 전 더 빠지면 그냥 삭발하려고. 아니야. 포기하지 마. 내가 다 코치해줄게. 할 수 있어. 나도 했는데. 포기하지 마. 마음 아프다. 그러니까 엄청 화제된 거 알고 계세요? 사실 저희 이제 회사 분장실에서 헤어방 분들도 이 선생님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왜 꼭 저런 것만 찾아요? 안 그래도 이 머리 가지고 자꾸 그 막 놀리는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 반대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놀릴 때 대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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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놀려서 그래서 그때 댓글을 몇 개 달았던 기억이 나요.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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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예, 네. 이 두상이 조언도 예뻐요. 또, 그럼요. 제 두상에 나름 자부심 있어요. 부심 있어요. 아주 민님이 두상미나 김상욱이라고. 네. 네. 저는 뭐 언젠가 이 두상을 그대로 보여드릴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스 초코님이 이제 이슈로 넘어갑시다 하셨는데 오늘 또 온유한이랑 이제 바삭한 초대석 합치다 보니까 오늘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세 번째 강제 구인을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무슨 창창창 무슨 맞불 놓는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 오전에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맞섰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 예견됐죠 사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제 체포했을 때도 그때도 체포 적부심을 그때 신청을 해서 다들 판사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 살면서 처음 봤다. 체포적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을 가끔 하는데 체포는 어차피 48시간이 이제 있고 48시간 뒤에는 구속이 되든 풀려나든 하니까 그때 보통 하는 건데 모든 법 기술을 다 동원하는구나. 뭐 그래서 왜 전 좀 늦었다고 생각해. 생각보다 늦었네. 분명히 할 텐데 그 생각을 했고 뭐 풀려날까? 그러니까 또 지규형 같은 사람이 또 나올까?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뭐 할 거 다 하라고 하십시오. 근데 이제 좀 피곤하다 사실. 국민들이 보면은 이런 온갖 잔기술들은 못된 건 다 배워가지고 뭐 본인의 권리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염치도 없이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하나하나씩 다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오메프라졸님이 작작 좀 해라 하셨는데 김상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못났다라는 말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못났다. 그리고 뭐 정권을 잡았다 뺏긴 사람도 있죠. 용모를 꿰었다가 처단된 사람들도 우리나라 역사에는 있죠. 근데 끝까지 이런 모습을 끝까지 이렇게 비겁한 모습 보인 사람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정도였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구속 적부심이라는 거 저도 변호사 출신이지만 잘 없는 일이에요. 형사사건 하면서 구속 적부심 하는 경우 잘 없고요. 체포 적부심은 선배님 말씀처럼 더더욱 없는 일이고요. 이걸 뭐 풀려날 거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참 국민들 힘들게 하는구나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이 지금이라도 아이고 정말 잘못됐습니다. 막 기대하기 힘들겠죠. 사실 특검이 어제 인치지 이행하지 않은 이제 구치소 교정 공무원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어떻게 된 거냐 조사를 했는데 서울구치소가 오늘 이제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한 특검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고 협조 공문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 내 분위기가 아무래도 직접 이제 뭐 손을 댔다가는 고발당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 이거 별짓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손만 대봐 그러면 바로 인권 침해야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윤석열을 끌어내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예전에 전화로 이제 지시했잖아요. 야 4인 1조가 돼가지고 팔다리 하나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끌어내 이렇게 의원들 다 끌어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티면은. 진짜 근데 모스탄인가 그 사람 맞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쪽 막 좀 극우 쪽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이 구하러 이제 특사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조금 약간 판타지 소설 속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도 약간 대통령 말하기도 아깝다. 이 사람도 지금 그런 생각인가? 왜냐하면 사실 조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변호인 네. 측이 사실 당초 오늘 오후 4시 20분쯤에 그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 사법대사 접견한다는 걸 밝혔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특검 측이 기소 전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 금지 조치를 하면서 이제 이거 일반 접견 불발된 거죠. 예. 그 상황에서 구속적 부심을 신청했다는 거고. 음. 그러니까 특검 조사는 안 나갈 거야. 건강상의 이유로 못 만나. 안 나갈 거야 하면서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만나겠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윤석열이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고 부정선거 음모는 우리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여전히 무슨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뭐 윤어게인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모스탄 이 사람이 단시더만요 단시. 예. 그러니까 예. 한국계잖아요. 한국계. 저는 무슨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단시인데, 하여간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시는 분들은 봐봐라 미국에 이런 권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게 특사다 이러잖아요. 이게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보수 언론이 잘 쓴 건데 막 이제 보도를 해요. 그러면은 외신들 중에서 한국 상황을 보도하기 위해서 그 언론 보도를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뉴욕타임스도 뭐 워싱턴 포스트도 이거를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서 또 보도를 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도는 피드백인데 이게 이 지금 미국의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한국에 있는 부정선거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극우 유튜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근거가 자기네들이 확인한 게 없어요. 한국 측에서 이렇게 명망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쪽에서는 야 미국에서도 이렇게 명망 있는 사람이 백일백일 돌고 있네요. 부정선거를 주장하잖아. 이러고 있는 건데 지금 또 윤석열 만난다고 하고 이게 자기들끼리 확증 편향을 지금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가고 있거든. 진짜 큰일 났다 진짜. 근데 이게 그냥 개인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었던 자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는 계속해서 사회 갈등이 끝나지 않고 혐오가 끝나지 않고 불안이 남아있는 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아직 내란이 종식된 게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다 마무리가 돼야 비로소 내란 종식이 되는 건데 지금 영상 보면 예를 들어 뭐 며칠 전에도 보니까 부산 서면에서 음모론 뭐 윤석열 어게인 이런 집회가 벌어지고 또 어제 뭐 무슨 리셋이죠? 무슨 리셋이야? 그거 이상한 거 하면서 코리아 리셋인가? 리셋 코리아. 아 리셋 코리아. 네. 죄송해요. 아우 진짜 이름도 알기 싫어요. 그런 것 하면서 거기서 다시 윤 어게인 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님이 거기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무슨 혁신이에요? 아직도 반성도 안 하고 아직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거예요. 내란 종식이 아직 안 된 것이고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거.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 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이에요. 이게 윤어게인 이제 행사인데 전한길 씨가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했다면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9분 동안이나 열변을 토하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 든 거 보면은 막 시계를 보면서 막 이렇게 보더니 약간 이제 그만 잘라라, 끊으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카메라에 또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그만하라는 식으로 손짓하는 듯한 모습이. 지금 장도국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보수 유튜버와 함께 신우파의 길이라는 토론회를 주최했어요. 여기에도 전한길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그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 뭐 총출동해서 윤상현 의원 주최하는 이제 발대식에 총출동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하는 행사에 찾아가서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격려도 말 그대로 격려를 하니까 잘못인 거죠. 격려라는 게 뭡니까? 잘해라, 잘하네 이거잖아요. 이거 잘하네 하는 했으니까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국힘이 답이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전환길이 뭔데? 진짜 뭔데 이 사람? 그러니까 뭐 한국사 강사의 뭐 본인의 뭐 전문성은 인정. 근데 뭐 이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뭘 알고 뭐 일반 그 사람들하고 정말 다른 내용이 뭐가 있으며 뭐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 있습니까? 또 윤석열 윤어게인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지금 장동혁 의원도 신보수의 길에서 또 불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한테 계속 막 4선, 5선 막 이런 사람들이 전환길 불러다가 그 얘기 듣고 있으면 한심하지 않나요, 진짜? 본인들이 멘탈이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냥 이렇게 할 거면은 전환기 비대위원장 세워라 그냥. 지금 안철수 의원이 친길계라고. 친길계가 새로 출연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뭔데 진짜. 이런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이 정당은 진짜로. 이 분위기로 가면은 그 전환길 아저씨가 뭐 대선 후보 나오겠는데요, 거의. 근데 저는 보수주의자로서 보수란 말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때마다 화가 납니다. 무슨 신보수예요? 신보수는 이게 극우지. 보수와 극우는 정반대거든요. 보수란 말 좀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당이란 말 쓸 자격 없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단팀을 지금 꾸렸다는 거예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직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에게 연락한 경위라든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제 의결 앞두고 뭐 의원총회 장소 여러 차례 바꿨잖아요. 이런 경위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중이라는 건데 당시의 상황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잘못했죠.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아니, 그게 자, 원내대표입니다. 본관에 있었어요. 그러면 본회의장 와야죠.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한테 시간을 좀 달라. 의원들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 의원들을 모으는 장소는 본회의에 시간을 좀 달라라고 요청했다면 본회의장으로 모여라 아니면 최소한 본관에 있는 회의실에 모여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당사로 모여라 해놓고는 시간을 달라. 앞뒤가 안 맞죠? 이거는 방해하려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정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요.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고 헌법 수호 선서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엄 포고령을 보면 계엄 사유 없는 불법 계엄이라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런 판단 능력이 없다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걸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해제에 나서지 않았다. 이 또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을 떠나서 많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정말 위험한 행위였죠. 저는 만약에 그때 계엄 해제가 안 됐으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다치셨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제 내란 수사에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뭐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게 최소화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최우선 순위로 무조건 추경호 원내대표죠. 그건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이는 게 국회 당사 이렇게 오락가락한 상황이 있었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명들을 했지만은 전화 통화했지. 12월 1일에도 윤석열하고 통화했어요. 추경. 그때 이제 12월 1일에 이틀 전이었잖아요. 그때 김용현이 이 비상계엄 이 불법 비상계엄을 최종 확정한 날이에요. 그 보고를 한 날이에요. 그날 또 관저로 이제 안가로 윤상현 의원이 들어갔어요. 그날 12월 1일에. 그리고 그 뭘 얘기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명태균 게이트 막 터졌으니까 그걸로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비상계엄 보고받았을 수도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랑 12월 1일 날에도 대통령이 통화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랑 통화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이거는 사전에 얘기 알았을 수도 있다. 아니면 최소한 그 터진 다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다만 당사자들은 부인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특검이 이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더 많은 증언자들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갈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은.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지금 내란 특별법 얘기하면서 지금 국고보조금 끊어버리는 거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이거를 특검이 풀어 나갈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국고보조금 끊어야 되지 않나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의 본체를 훼손하고 국가를 부정한 겁니다. 헌법을 부수고 국가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근데 국민의 세금으로 그 정당을 보조한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맞아요. 당연히 국고보조금 끊어야죠. 내란을 일으켰으면. 그리고 제가 좀 요즘 좀 우려하는 게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 여러 가지 특검들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부패 수사도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본색원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수사들이 진행될 때 또 이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이용해서 인맥을 대고 또 청탁을 하고 이런 또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각별히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고 인맥을 대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각별히 경계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또 밝혀서
이런 것들도 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사실 탄핵 비상계엄 선포하고 탄핵이 되고 대선까지 치러진 이 마당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총선 대표로 의석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계엄도 이뤄졌다.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해제된 당일에 권 의원이 즉각적인 계엄 반대가 경솔했다. 대통령에게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직접 항의했다고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권 의원이 지금도 한 전 대표 경솔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개 충돌까지 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권영세 대표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날 밤에 이게 불법 계엄이라는 것조차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니까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말 자체가 반성조차 안 한다는 거잖아요. 국민들께 반성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었던 자, 그리고 대표적 중진이었던 자, 용산이라는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을 마치 내란의 본거지처럼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용산 국민들 이분 용납하실 겁니까? 소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그동안은 사실 많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예, 안 내고 좀 뭐 점잖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거는 매우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흐름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혁신안 내고 당원 투표 붙이자고 그랬는데 그거 거절당하고 거기에 근데 이제 이 후보 교체에 대해서 책임 묻겠다 쌍권이 이제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철수 혁신위원장 15분 만에 사퇴했는데 쌍권 사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윤희숙 혁신안 나왔는데 지금 8대 사건 얘기하면서 여기에 또 후보 교체 얘기하고 책임론 얘기 나오고 사과해야 된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밀리면 안 되겠다 이거 끝장나겠다라고 하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윤상현, 장동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전환기 불러가지고 다시 윤어게인 하고 이 흐름들하고 다 같은 궤를 나는데 이거가 내부 전쟁이다 이거는 개파 전쟁이고 내부 전쟁이고 이렇게 말을 계속 섞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진흙탕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혁신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제 어쨌든 내부 잡음이잖아요. 그럼 내부 잡음이 일어났다 뭐 이게 그게 당 주류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편한 거죠. 이런 거를 잡음으로 얘가 뭐 이견 반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그런 전략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 같고. 권영세 위원장은 아마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종혁 최고랑 지금 뭐 고소고발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당무감사가 6월 27일에 있었긴 해서 중간 발표가 있었는데 회의록도 그때 제대로 제출이 안 됐고 그냥 말로만 돈 쓴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건 뭐 법정으로 가면은 만약에 이거 다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고 뭐 그 회의록들. 그 뭐 국민의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비대위나 이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다 녹음을 한대요 원래. 그래서 그거를 녹취록을 풀어가지고 회의록을 만들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거나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뭐 이 생각 들어요. 네. 저도 좀 궁금했던 게 사실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막 전면에 나서진 않는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고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것도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제 국민의힘에 날린 돈에 대한 소문이 그 무성하다. 160억 그것 때문이죠? 네, 대선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한덕수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복 미리 주문하고 차량까지 계약했다가 160억 원을 날렸다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글을 올리니까 이거 뭐 당무감사위원장의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 뭐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고발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당의 명예훼손 때문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는 누구보다 용감한 거예요. 국민을 지킬 때는 제일 뒤에 숨어 있다가 자기 자신을 지킬 때는 제일 앞에 누구보다 용감하게 나서는 그런 모습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160억을 만에 하나 이렇게 사용된 것이 맞다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고요. 배임 액수도 커요. 다 물어줘야 되는 돈이 돼요. 경제적으로 파산하죠. 또 감옥 가겠죠. 특경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겁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사실로 스스로 밝혀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밖에서 밝혀낼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그렇잖아요. 한독수 국무총리는 당시에 후보자도 아니었습니다. 후보자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당의 돈을 160억을 썼다? 근데 그 160억 또 우리 국고보조금 들어간 돈이죠.
업무상 배임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형사처벌에다가 그런 160억 물어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먼저 돌던 거고 처음에는 100억 얘기 나왔다고 160억까지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금액이 통으로 저는 손실을 봤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면은요 일종의 턴키 계약으로 패키지로 해가지고 해요. 했는데 인쇄가 예를 들면은 티셔츠가 인쇄가 들어갔으면은 인쇄가 들어간 게 뭐가 물증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파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위약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억에 뭐 이렇게 이거 유세차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요거를 통으로 이제 취소를 할 경우에는 뭐 5%뭐 예를 들어 위약금 뭐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준비한 게 뭐 있을 테니까 10% 그러면 100억에 10%면 10억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만약에 권영세 의원이 만약에 김종혁 최고 하면 김종혁 최고도 맞고 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사기관이 가져가 가지고 하면은 김종혁 최고 생각에는 믿을 거 없는데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갈 거야 아마. 네.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어제 뉴스바사삭에 출연했을 때 아니 이거 자료도 내놓지 않고 그런 일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무도 안 믿는 거 아니냐. 뭔가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냥 자료 내놓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 말이 맞네요. 밝히면 될 일이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국민의힘에서도 있어봤고 지금 민주당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정당이란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뭐냐면 민주정당이라면 당연히 시민 중심 또 당원 중심 의사결정은 상향식이어야지요. 당원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한덕수를 세우려고 하는 그 과정 당원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을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민주정당의 사고방식인가에 그런 문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하게 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민주적 절차와 민주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당원을 무서워하는 민주정당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댓글이 너무 재밌네요. 그 한덕수 굿즈 갖고 싶다. 뭐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지폐 찍었는데 잘못 인쇄된 거 이거 막 되게 고가에 나중에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덕수 기호 2번 한덕수 이것도 선배님 구하면 저도 한 개 주세요. 그러니까요. 나도 궁금하다 그거. 어딘가 이렇게 벌써 수출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레어템이네. 동남아시아에서 기호 2번 한덕수 이거 입고 다니면 너무 웃기겠다 그거. 이제 웃는데 웃을 일이 아니죠, 사실. 이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CCTV 통해서 막 행적들이 나오잖아요. 말이 다른 거, 거짓말한 거 다 지금 드러나니까 야 진짜 그때 후보로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얘기가 막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알 방법은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고 보조금이 들어간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 세금이에요. 우리 세금을 이렇게 장난질에 쓰면 안 되죠. 파빌리온 주님도 다 국민 혈세입니다. 국민들 살기 힘든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런 돈 쓰는 거 화나요라고 지적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희화화했네요. 아유. 저도 준엄하게 지적을 했는데 너무 댓글이 재밌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레어템. 근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 그 진짜 실세 언더 찐윤이 지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어제 KBS 한판 승부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혁신위원장 후보였던 시절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언더 찐윤 근데 두 그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부산 경남 울산 그룹과 대구 경북 다른 두 그룹이 찾아와서 달라요. 네, 맞아. 찾아와서 각각 찾아와서 당을 개혁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인적 쇄신이다라고 말해서 근데 아마 그 두 그룹이 지적한 인적 쇄신은 아마 대상자가 다르겠죠. 지목한 대상자가 아무래도 추정컨대. 근데 아무튼 여기도 서서히 이렇게 분화가 일어나는구나.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 친윤그룹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두 그룹이 좀 달라요. 원래 달라요. 원래 달라요. 원래 TK는 언덕진육의 창시자잖아요. 김 의원님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나요? 원조 이제 아우, 지적. 제가 이 용어 쓴 다음부터 죽겠어요. 하도 괴롭히고 왜요?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고 진짜 참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닙니다. 사서 욕 먹고 사서 고생하고 아니, 있고 어떻게 괴롭히는데. 사서 위험해지고 있고 진짜 진짜 괴롭긴 한데 근데
국민의힘에 보면 이 TK 그룹은 TK 그룹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고 TK 그룹 외의 그룹은 또 그 외의 그룹대로 약간 성향도 다르고 의사결정 구조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은 수면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건 똑같은데 약간 좀 달리 움직여요. 좀 달리 움직인다. 좀 달리 움직인 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언더찐윤이 분화가 된다. 그리고 곧 사라질 것이다라는 안철수 사라지지는 의원이 절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가 소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그들 간에 똘똘 뭉쳐서 이들은 항상 쓰는 용어 똘똘 뭉치자. 똘똘 뭉치자. 뭉쳐서 우리가 머릿수로 승부하면 된다. 근데 이 언더찐윤 그룹들은 저는 절대 사라질 수 없다.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한. 그게 국민의힘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없앨 방법이 없어요. 이분들이 당장 공천받아야 되는데 없어지려고 하겠어요. 당권을 지켜야 되는데 없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수면 아래에 있다는 거 이건 사실 본질이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 겁니다. 뭐냐 하면 바지 사장을 내세우죠. 간택해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런 찐윤그룹에서 언더찐윤그룹에서 세운 바지 사장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모든 책임을 글로 줘버려요. 책임은 그쪽으로 주고 권한과 이익은 수면 밑에서 다 누립니다. 잘못되면 책임 안 져요. 언론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대의민주주의가 뭐죠? 책임 정치가 본질입니다. 이 이제 룰루님 언더들을 수면 밑으로 묻어버립시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진실님이 음지에 있는 언더진우를 양지로 끌어올렸다. 이게 제가 잘못 얘기하는데 명칭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언더진우를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이제 명칭의 창시자라는 건데 이걸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그 덕분에 죽겠어요. 많은 분들이 회자를 하고 그때 실제 존재가 있다. 뭐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앞에 두 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그래서 많이 또 혼란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당연히 공격을 많이 하시네요. 근데 뭐 다양하게 예를 들어 뭐 국민의힘을 나왔으면 가만히 있지 배신자가 많이 많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마음이 변절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 시작할 때부터 시민들을 받드는 정치를 하겠다. 보수의 원칙을 지키는 제대로 된 보수 정치를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것이고 배신을 한 것은 이 언더찐윤 또는 국민의힘 내란을 일으켜서 시민에게 총을 겨누고 독재를 기획하고 그들만의 부패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 세력이 시민을 배신하고 보수를 배신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믿어줬던 또 지지했던 지지자들까지도 배신한 거예요. 진짜 배신한 사람들은 내란 세력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정부 민주당도 그렇고 약간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국민의힘이 더 이렇게 언더찐윤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이 이제 그러니까 의견 제시를 넘어서 어떤 결정을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이렇게 물밑에서 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소선거구제에서의 영남의 지지는 뭐 막대기를 꽂아도 이제 국민의힘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은 선수도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당내 영향도 강해지고 특히 당이 위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영남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잘 나가고 예를 들면 이명박 때 막 180석 넘고 막 범보수 200석 넘고 그럴 때는 수도권에 막 인재가 넘쳐났어요. 다들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당이 쪼그라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그러니까 계속하는 게 목적인 거죠. 의원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이 국힘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3선 이상 금지 얘기도 하면서 또 하나가 상향식 공천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공감을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위에서 내리 꽂으니까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상향식 공천을 하면요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예요 진짜로. 진짜로. 한 10선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이제 9선밖에 없었거든요. 네. 김영삼과 김종필 이제 이건데 10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누가 오히려 한 방에 와서 싹 쳐내고 의사결정 구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겠다 지금은. 저는 선배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을 이 언더찐윤 그룹들 뭐 TK 그룹이든 아니면 BTK 그룹이든 특징이 뭐냐면 자기 지역구 장악을 확실하게 해요. 틈만 나면 지역 행사 다니고 지역 사람들 손잡고 다니고 지역 거의 보면 시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어요. 나란 일은 별로 관심 없어요. 오로지 지역 그러다 보니까 지역 유지들과 또 지역 언론과 지역 정치권과 강력한 기득권 카르텔을 만듭니다. 그것이 지역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지고요. 지역 여론을 만들어버려요. 구전으로. 이걸 깰 방법이 없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내란을 일으킨 이런 사태에서 치러지는 대선에서도 언더째 있는 지역구에서는 김문수가 엄청나게 득표를 해요. 그만큼 지역 장악력이 막강한 겁니다. 이거를 참 이게 어렵죠. 이걸 참 민주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한다 하면 더 이걸 뿌리를 못 뽑는 이상한 상황이 돼 있어요. 국민의힘이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뭐 사실은 최근에 중앙일보 칼럼에서 이영자당이다, 이미 영남 자민련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칼럼에서 다음 선거에서는 단 한 석도 안 주겠다는 극약 처방이 중병을 앓고 있는 이 염치 없는 정당의 치료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보니까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인적천상 3년 후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거 보면 참 갈 길이 멀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어떻게 좀 처방전이 있으세요? 저는 우선 좀 묻고 싶어요. 국회의원을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해보니까 어떠세요?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국회의원을요, 사실 제대로 일하려고 하면 진짜 힘든 직업이에요. 할 일은 태산같이 많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욕먹고 어디 가도 편한 것도 없고 시간도 하나도 없고요. 진짜 힘든 직업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왕으로 군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왕이죠. 자, 국회의원이라는 건 나라 위에 봉사하고 국민 위에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일하기 위해서 권한이 필요해서 한 사람은 이게 그렇게 좋은 직업 아니에요? 시급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얼마나 기득권 위에 군림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계속 하고 싶어 하는지 난 되묻고 싶고요. 제발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가 국민들께서 계속 되물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되물어야 되는 것. 정치를 왜 하는가? 정권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권력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 그룹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에 스스로 없애는 건 너무 힘들어요. 사형식 공천안도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또 위에서 칼질하려고 하더라도 당권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당권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이들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패 수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부패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지역 기득권에 빌붙어서 부패한 사람들을 형사 처벌하는 형태로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번 주 이제 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잖아요. 오늘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중인데, 지금 보면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 16편에서 중대한 위반 확인했다는 결과를 김건희 씨 논문 검증 주도한 교수단체들이 발표를 했고, 전교조도 지명철에 촉구한 상황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는 자녀의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이제 연구윤리 위반, 이제 뭐 후배 논문 가로치기 의혹이라든지 표절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적극 반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국민검증단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오늘 인터뷰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좀 질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제자의 논문을 본인이 교신 저자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본인이 출간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퍼블리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 제자가 표절한 게 되고, 이 논문을 그러면은 이 제자의 박사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예를 들면은 박근혜 때 김명수, 그리고 이제 윤석열 때 김인철, 그리고 뭐 박순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김병준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같은 경우에는 제자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썼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게 표절이 되나?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엄격한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졌고, 김명수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 논문을 일부를 그거를 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식이고, 뭐 박순애는 이제 논문 표절로 떨어진 건 아니지만 만 5세 입학으로 이제 그거 타격받아서 했지만 그 전에 영향을 받았던 게 자기 논문 쪼개기였어요. 자기 거를 4개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이진숙이 제일 나빠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으로 보면 제일 나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논문 부풀리기 이런 거를 관행적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이게 지금 뭐 정교조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지금 다 대부분의 교육계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인사권자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저는 민주당에 입당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하겠다. 또 민주당이 더 건강하게 더 민주적인 정당이 되게 하겠다. 국민의힘이 야당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 여당 기능, 야당 기능, 또 견제와 균형, 보수 기능, 진보 기능 다 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지명을 하셨고 또 우리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하면 또 욕을 많이 먹겠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나선 자가 논문과 관련해서 오탈자까지 똑같이 뺏길 만큼 제자들의 논문을 그렇게 표절했다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저는 대통령께 사실은 대통령님께서 이걸 알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대통령님께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이 사실은 그동안 좋은 일 많이 왔습니다. 전국에 10개 서울대학을 만들겠다. 10개 대학을 뭐 하겠다. 정말 지방 국립대를 살리는데 앞장선 그런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높이 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검증 과정에서 검증의 하자가 발견된 겁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검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경력만 봤을 때는 너무나 좋지만은 검증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게 발견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그러면 대통령님께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게 스스로 용단을 내리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다음 달 2일에 전당대회 앞두고 있어요. 보면은 내부적으로 좀 열기가 후끈후끈한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보니까 울산에서 박찬대 당대표 후보 토크 콘서트 가셨는데 김성우 의원님 참여하셨더라고요. 저는 누구 지지한다 소리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저 벌 받아요. 하지만 이렇게 누구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저 벌 받아. 신입사원인데 벌까지 받으면 어떡하려고 자꾸 그렇게 유도하세요. 저는 누구 지지한다 아닙니다. 소리 하면 안 돼요. 근데 같이 뵙고 제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늘 곁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세요? 흥미로워요. 최근에 이제 의원들한테 단체 문자 보내지 말라고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진행도 하니까 민영배 의원이 이러다가 당 큰일 후유증이 크겠다 막 이렇게 인터뷰도 했거든요. 생각보다 의원들 줄 세우기도 좀 있고 약간의 감정이 워낙 이게 박빙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론조사에서는 확실히 정청래 의원이 좀 앞서고 근데 의원들 확보, 소위 말해서 지지를 확보한 거는 한 7대3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더민주혁신회의나 이쪽에서도 박찬대 의원 지지가 좀 더 많고 그래서 그쪽에 원내나 근데 이제 의원들이 또 이제 지역구에서의 당원들에 대한 또 동원 능력이나 이렇게 지지를 이제 끌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박빙이겠다. 그래서 지금 충청도에서 아마 처음 전당대회 그 지역 순회가 열리는 걸로 아는데 충청도에서의 첫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좀 많이 앞선다 그러면은 정청래 대선으로 갈 것 같고 만약 지금은 어쨌든 여주에서 정청래 의원이 앞서는데 거기에서 박찬대가 딱 이겨버렸다? 그러면 그냥 쉽게 끝낼 수도 있겠다. 네. 네, 제가 이제 울산에서 이제 행사할 때 박찬대 의원님 모셔가지고 같이 행사 참석한 건 맞고요. 그래서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뭐 건강한 경쟁은 조직 발전에 큰 약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자칫 나쁘쪽으로 과열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열돼서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지역위원장이 SNS나 문자를 보내서 독려하는 것은 하지 마라라는 게 오늘 아침에 또 나왔더라고요. 좀 이제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주당 넘어온 입장으로 저는 이 당대표 후보 선거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사실 국민의힘에 있을 때랑 좀 많이 달라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너무 다른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진짜 민주주의지 않아요? 너무 재밌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정책을 자꾸 냅니다. 내고 그 정책에 대해서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검증하고 비판하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야라는 그 절제력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에 박찬대 의원님 가실 때도 같이 갔었는데 이제 동행도 하지 말라고 오늘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의원들 동행하지 마라. 후보자 동행하지 마라. 그만큼 너무 과열돼서 그런데 일단 그 말 나오기 전에 갔으니까 벌 받지는 않겠지. 일단 그때 갔을 때도 일반 당원들을 만나러 가세요. 그래서 당원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아마 정청래 의원님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당원들에 더 가까이 가서 더 소통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저는 너무 보기 좋고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김상우 의원님이 좀 오래되셔서 지금 까먹으신 것 같은데 상기를 시켜드리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당대표 선거는 그런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니, 아닙니다. 예전에. 가르쳐줘요. 예전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네네네. 안철수 의원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당대표 일도 선거 때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저거 자꾸 죄송합니다. 요새 예민해요. 아니 그림일기님이 김상우 의원님 애교까지 장착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의외로 센 캐라는 얘기가 지금 돌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추가 경전 예산안 심사위에서 예결위에서 조정원 의원이 추경 예산 대학생 근로장학금에서 끌어왔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잖아요, 의원님이. 네네, 저희가 네. 영상 잠깐 준비했거든요. 잠깐 네. 보실까요? 송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가 싶어서. 추경 10조 마련하시느라고 1,000억 가까이를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근로장학금용으로 만들어냈는데 거기서 빼셨어요. 그럼 2학기에 우리 대학생들 이제 근로장학생 할 근로장학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14만 명에게 줄 일자리가 없어져요. 근로장학금까지 탈탈 털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15만 원, 20만 원 주는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로장학금을 빼서 이번에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가 싶어서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급히 저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못된 부분 좀 바로 잡아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먼저 이 부분 기재부에 먼저 확인부터 좀 하겠습니다. 조정원 의원님과 김종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좀 사실과는 일부 다른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바로 잡았습니다. 지금 조정원 의원이 뭐 나중에 김상우 의원님한테 이제 동의하기 어렵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논의해보자 뭐 하셨어요? 논의를? 논의를 했는데 저한테 논의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 보충 질문할 때 기재부 장관님께 한 번 더 말씀하셨다가 여전히 본인이 틀렸다라는 걸 한 번 더 입증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지금 아까 그 뭐 조정원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 의원께서도 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4만 명에게 줄 근로장학금을 뺐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14만 명에게 주던 장학금이 있었고요. 올해 20만 명으로 늘렸어요. 예산이 그래서 1,000억이 더 늘어났는데 근데 문제는 근로장학생이 신청을 해야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명분만 여전히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그럼 20만 명으로 늘렸으니까 6만 명분의 장학금이 그냥 불용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추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불용 예산이라는 건 정말 못 쓰는 예산, 돈은 내놨는데 붕 떠 있는 예산이에요. 국채 발행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 쓰는 게 좋은 거잖아요. 안 쓰는 예산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땡겨 쓴 건데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 14만 명에게 줄 걸 뺏었다. 사실과 다른 얘기죠. 자, 근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을 무책임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런 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잘못된 사실을 진짜로 알고 오해를 하겠지요. 그리고 분노를 하겠지요. 이건 잘못된 선동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예결 회의할 때에 모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근데 정권 바뀌고 나니까 가덕도 신공항 예산에서 5천억을 깎아서 소비 쿠폰 발행한다 말씀하셨어요. 기분 나쁘시죠?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야 정권 바뀌었더니 영원함 차별하네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또 사실과 달라요. 뭐냐면 이것도 불용 예산이었던 거예요. 뭐냐 시공사에서 돈 주려고 돈 준비를 했어. 근데 시공사가 나 공사 못하겠네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주고 싶어도 안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또 불용 예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불용 예산을 쓰려고 한 건데 그럼 이거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을 뺀 게 아니잖아요. 이걸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은 특히 가덕도 신공항이 빨리 만들어지길 바라는 우리 영남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고 지역 감정이 생기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잘못된 사실관계로 지역 감정을 유발하고 또는 잘못된 사실관계로 혐오를 조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정치죠.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이게 그 조정훈 의원이 이때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의원님하고 같이 그 했던 거 앞에 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차관이라고 차관님이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그 전설의 그 장면이에요. 사실 조정훈 의원이 조금 준비가 많이 미흡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의원들도 실수할 수 있고 뭐 그런데 아마 좀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그런 것 같고. 그럼 사과를 해야죠. 아 예. 뭐 근데 저한테 화를 내면 사과를 해야지. 국민들께 사과를 예, 해야죠. 조정훈 의원님. 김상우 의원한테 사과하십시오. 저한테는 사과 안 해도 돼요. 근데 국민들께는 사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목적을 특히나 혐오를 조정하거나 지역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정말 나중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혐오를 조장하면 안 돼요. 갈등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지. 자꾸 혐오 조장, 갈등 조장 이걸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은 나쁜 정치, 비겁한 정치입니다. 우리는 사회 통합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정원 의원이 예전에 과거에 이제 민주당에 있다가 민주당 쪽에 있다가 넘어가고 또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이 하니까 자꾸 보수당이라고 하는데 네. 보수당이면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수당이에요. 근데 보수당이라면서 왜 자꾸 갈등과 혐오를 일으키고 원칙을 부숴버리고 그건 보수당이 아니라 반보수적인 거예요. 흥분해서 죄송해요. 아니 뭐 자꾸 보수가 아닌데 보수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보수는 사회 통합 원칙 준수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이태원 참사, 무한 여객기 참사, 오송 참사 이제 사고 유가족들 만나서 위로와 경청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네네. 김상우 의원님 무한공원 관련해서 또 뭐 준비하시는 거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고가 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좀 잊혀집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늘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 아픔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언론의 관심을 받고 정치인들이 앞다퉈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좀 조용해지면 다 외면해버리죠.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하면 그러면 그 유족들이 받는 상처는 배가 됩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무안공항 유가족분들 사실 좀 우연히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서 원인 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진상 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점점 또 잊혀져 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끝까지 세상이 다 있더라도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소통을 하고 있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들 저는 제가 이분들을 돕고 있다 이걸 제가 알려지기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세월 지난다고 자꾸 잊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휴식중님이 제주항공 사고라고 불러달라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제주항공 네 사고 네 관련해서 또 중요한 일 하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더라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묵묵하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